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땅입니다. 저는 잘 때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워낙에 많은 꿈을 꾸다 보니 언젠가부턴 강하게 남는다든지 이건 좀 의아하다 싶은 꿈들은 깨어나 기억을 되짚어 휴대폰 등에 메모를 해두는 습관도 갖게 되더군요. 그 중엔 귀신, 가위 눌림 같은 악몽이나 또는 지진, 운전사고 등 몸이 느꼈던 흉몽도 있었네요. 많은 대다수가 말도 안 되는 개꿈들이었지만 아주 간혹 나중에 1년 뒤에나 벌어질 예지몽 비슷한 것과 데자뷰 같은 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다른 이의 꿈 이야기를 믿지도 그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신경이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 그렇듯 주위 환경이나 자극에 예민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선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 덕에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일도 종종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저도 그런 것들에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예민한 성격 탓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잘 때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습니다. 오래된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한 뒤론 가위는 이제 거의 안 눌리고 있네요.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 아버지가 꾸신 꿈과 제가 꾼 많은 꿈들 중에서 현실에서도 반영이 된 건가 싶은 그런 신기한 이야기 몇 가지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디테일한 정황이나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연이 있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꿈 이야기. 집사가 된 아버지.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의사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라 호용호재하던 사이였고 그분 집안에 내려온 조상들 묘소가 모여있던 선산과 토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편입부지 보상에 들었고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그 부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셨죠. 그분 얘기가 이미 10개 남짓한 몇 개의 묘소가 문중 형제들에 의해 개장되어 이장을 마친 뒤였다 했고 남은 묘소를 아버지가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 보상으로 인해 형제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윤달의 날을 잡아 일을 하기도 했고 중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해 오였나 6기의 묘를 맞아 일이 일이었던지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다해 개장하고 나온 유골들을 정성껏 잘 추스려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게 그 일은 잘 마무리하셨고 다 끝내고 집에서 주무시던 날, 그날 밤 아버지는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서 낮에 이장 작업을 하던 그 장소, 5에서 6기의 묘지 봉분들 앞에 서 계셨고 묘지 위에는 옛날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깨끗한 모습에 앉아있기도 또 어떤 분은 서있기도 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분씩 올라가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 노기를 띤 얼굴과 노여움에 가득 찬 말투로 아버지께 이 못난 놈, 이놈 어딨느냐? 이놈을 당장 데려와 우리에게 사죄하라고 하라. 꿈이라지만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어르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나 섭섭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대꾸했답니다. 그러자 그중 누구인지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에겐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근데 이 용철이 녀석은 아주 고얀 놈이로구나. 이에 아버지는 아니 그럼 저에게 이러지를 마시고 용출이한테 뭘 하시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그중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안 일을 맞아서 했으니 네가 우리 집살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리 말을 하는 게지. 집사라. 나보고 자기네 집사란다. 거참. 아버지는 본인이 들은 집사라고 한 그들의 말이 그리도 어이가 없고 우습더라며 몇 번을 이야기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꿈에서 그분들과 옥신각신하시다 잠을 깨셨다 했죠. 아버지가 본 노인들이 화가는 얼굴로 말을 하곤 있었지만 아버지 본인에게 향하던 그 어떤 악의적인 느낌이랄까 감정들은 전해지지 않으셨다고 했고 눈앞에 있는 홀령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못 느끼셨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하는 현장에선 일하는 인부들보다도 본인 조상들 앞에서의 행실이 겉보기에도 무성의하게 보이더라 더군요. 나중에 아버지가 전해들어 알게 된 사실이 그 지인은 이번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친척과 형제들을 속이고 혼자 보상금을 다 챙기려다가 들통이 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고. 그 남은 묘의 이장도 친인척들 모르게 진행한 것이었다 더군요. 그 이후 그 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던 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던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갔죠. 여러 번의 검사를 받은 끝에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다 그러더군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수도 있었다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 그날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진짜 죽어가듯 아파하며 힘들게 전화하시던 그때 그 목소리,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던 그 순간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다 보니 또다시 떠오르더군요. 아무튼 그만하기 천만 다행이구나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나를 잡아 좋은 의료진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셨고 이후 며칠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잘 이겨내셔 퇴원을 하게 됐죠.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도 검사와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걸리더군요. 꿈에 나온 그분들이 혹시나 아버지에게 못된 해코지라도 하려던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퇴원한 아버지를 운전하여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마도 그이들이 날 살려준 것 같다 라고요. 아버지는 그리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히는 아니지만
지난 꿈에 그곳에 계셨던 어느 분이 우리가 너는 도와줄 거야. 라고 전해지던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버지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사고를 혼룡들이 도움을 준 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꿈 이야기, 혼령의 인사. 그때는 기르게 같은 다인병실에 입원해 계실 때 아버지 침상 맞은편에 입원해 있는 어느 한 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도 문병 다니며 몇 번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 본 그분은 어디가 아프신 건지 손발이 까맣게 변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어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매일을 옆에서 간병하는 군입대를 몇 달 앞둔 아들과 함께 그분은 간암인가 췌장암 말기인가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병명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알더랍니다. 오랜 투병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직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을지 걱정,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어렵게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된 아버지께선 그분에게 자신이 장례식장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형편껏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신부님께 부탁을 해 모셔와 그분께 대세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한 일주일 뒤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한 달 정도 지난 쯤에 돌아가시기도 했죠. 약속대로 아버지가 맡고 계신 장례식장으로 고인의 시신을 모셨고 수의, 관 등의 장례용품들은 무료로 그리고 외주로 들어오는 사장님들에겐 사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선 최소한의 원가 비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장례를 여느 때보다 더 고인과 남겨진 아들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꺼이 나서서 부족함 없이 잘 치러드렸습니다. 아들은 연신 보일 때마다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큰 인사를 하더군요.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 이래 말해도 돌아섰다가 다시 보면 또 그리 인사를 했더랬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드리곤 장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밤에 주무시는데 아버지 꿈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오더랍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온 그분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며 어떤 울림이 전해져 오며 인사를 했다네요. 아버지는 그분께 그래, 이제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시고 하늘에서 아들이 잘 커가는지 살펴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는 사라졌다 합니다. 그 뒤로 2달 뒤쯤 그 아들이 내일 모레 구립대를 한다며 아버지를 찾아와 인사하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번엔 저의 첫 번째 꿈 이야기, 귀신과의 싸움. 저는 수면장애 때문이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가위에 잘 눌렸습니다. 수많은 가위 눌림 중
제가 귀신이라 느꼈던 무언가와 싸워 이긴 이후 가위와 공포를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매번 가위를 눌릴 적마다 느끼는 그 무서움이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 방에서 혼자 잡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엄마 껌딱지인 딸아이는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고, 아이가 아기였을 때까진 함께 자다가 아기가 커가면서 한 침대에선 자기 불편해 작은 방으로 밀려나게 됐죠. 이젠 혼자 자는 게 익숙해져 더 편합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한참을 잠 못 이루다 얕은 선잠이 든 듯 싶다가 귀로부터 들리는 원인 모를 시끄러운 주파수의 소음을 시작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젠장, 또 가위가 드는구나 싶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더군요. 누군지 모를 어느 사람 같은 형상이 보이고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공포에 시달리다 순간 어느새 같은 공간의 상황이 바뀌며 그 형상이 아래 위 녹색과 파란색이 섞인 체크무늬 치마에 교복을 입은 머리가 긴 여학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도 보이고 모든 형체가 뚜렷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얼굴과 모습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자세한 얼굴은 기억나질 않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본 듯한 예쁜 얼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분명 저건 귀신이라고 여겼고, 그 귀신은 저와 눈을 마주한 채 제가 보는 시선에서 안방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듯한 말없는 몸짓과 제스처를 제게 보이더군요. 처음 예쁜 얼굴 그대로 작았던 입의 입꼬리가 점점 귀 옆으로 찢어 올라가는 그 얼굴과 눈은 저기 안은 내가 좀 들어줄 거야 라는 듯이 안방에는 제 아내와 4살이었던 어린 딸아이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죠. 정말 맞고 싶었습니다. 미치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야 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입은 움직이질 않고 언제나처럼 온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무언가로 짓눌리듯 압박을 받고 있었고, 무서움과 절박함에 심장은 쿵쾅 쿵쾅 살을 찢어 나올 듯이 요동쳤죠. 점점 커져가는 공포와 두려움은 극단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극한의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고 머릿속에서 죽여버린다. 야, 이걸로 와봐. 너 진짜 죽여볼 거야. 어? 이리 오라고. 악을 쓰며 외쳤더랬죠. 그 끓어오르던 분노를 마침내 폭발시켜 터뜨려 저를 짓눌렀던 가위에서 스르르 풀려났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으로 날아가듯 달려가 그녀의 양팔을 잡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입꼬리를 찢어 올리며 뭐가 그리 재밌어서 웃어대는지 비웃듯이 킥킥거리는 웃는 여자. 그 여자 귀신에게 대고 미친 듯이 욕을 퍼부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던 제 눈에 안방과 거실 모퉁이 벽에 있던 피아노 위에 성모상과 작은 성수가 담긴 성수병이 보였고, 저는 얼른 오른팔을 뻗어 성수병을 잡아 그 귀신에게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래도 저를 밀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잡고 있던 한 팔로 그 귀신의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려 붙잡고, 그래도 좋다고 킥킥킥거리며
날 쏘아보는 그 귀신을 향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을 외치며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수를 부려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해서 저도 그 상황에 눈이 뒤집혀 정신없이 이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을 쓰며 그렇게 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했던 게 그러다가 어느새 보니 제가 그 귀신의 한 팔을 제 왼팔로 잡고 귀신의 다른 한 팔은 무엇인가 제 등 뒤쪽에서 나온 반투명한 어느 한 팔로 잡아 양옆을 향해 십자가 모양으로 넓게 벌리고 있었더군요. 제 오른손은 성수병을 잡아진 채 귀신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성수를 뿌려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그리 맞서 싸우니 어느새 그 귀신의 웃던 얼굴은 점점 표정 없이 굳어져 가는 게 보이더군요. 킥킥거리며 비웃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그 귀신의 형상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엔 별 효과 없는 건가 싶더니 조금씩 그 귀신이 싫어하는 게 전해져 왔고 점점 더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 이제 됐다. 그렇게 느낀 저는 더 힘을 주어 그렇게 성수를 뿌리며 성호를 거댔고 마침내 점점 옅어져 투명해지던 귀신의 형상은 그렇게 비명을 내지르듯 사라졌습니다. 귀신의 손을 움켜쥐었던 제 손에 느낌이 사라졌구나 느낀 그때쯤 전 손을 놓아 풀었고 그러면서 어느새 등 뒤에서 나와 있던 한 팔도 사라져 있더군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서있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꿈인 거야. 이렇게 인식했지만 그 전해지던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선 전 안방문 앞에 서서 고온이 잠들어 있던 제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났던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아닌 옆에 계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서 바르게 고쳐 앉아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 제 등 뒤에서 나왔던 그 한 팔, 손, 그게 무엇이었는진 저 또한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꿈이었기에 가능한 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이 깨어 일어나 아내와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다시 안방을 향해 걸어가던 전 그때와 똑같이 피아노 위에 놓여진 성모상과 성수병이 그대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위 눌림 이후론 집에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가위에 눌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귀신과 싸워 이긴 이후론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생겼고 가위가 들더라도 더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위에 눌리더라도 뭐야? 또 왔냐? 나 이런 새끼들 이 씨발 하며 그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 겁을 먹지 않고 나도 이제 기가 세져 맞서 대하니 가위 또한 가볍게 지나가고 쉽게 풀어지더군요. 지금도 가위 눌림에 제가 그리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로또 복권. 어느 날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 꿈을. 꿈속에서 대낮이었고 저는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 라고 말했고 거실에 안 보이던 아내를 찾으며 안방으로 갔는데 아내가 침대에서 처음 보이던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알콩달콩 오래된 불륜 사이로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나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넋이 나가 있는데 아내는 제가 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태연하게 저를 맞이하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화하더군요. 왔어? 라고 별일 없던 듯 당당하게 저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뭐라 할 말을 잃고 몸이 돌덩이 마냥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그래, 그럴 거야. 하면서도 도대체 이건 또 뭔가 싶어 한참 동안 그 앞에 어리둥절해하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또 속에서 우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싶더니 이번엔 희한하게도 이내 눈이 녹아내리듯이 싹 화가 풀어지더군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무슨 만화에 드래곤볼의 각성한 손오공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끝까지 화르르 불사르듯 속에서 차오르던 우라가 제 뒤통수에다 누가 찬물이라도 확 끼얹은 듯 맥없이 식어버리더군요. 참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또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그 옛날 처용과 이야기에 나오는 처용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너무 싫은데 정말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싫지만 왠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체념하듯 방문 앞에서 걸음걸이를 돌렸고 알 수 없는 후회와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다 잠이 깼습니다. 평소 저는 전날에 꾼 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는 걸 터부시하는 사람입니다. 뭐 미신이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다음날 아내에게 되지도 않은 의심이나 간밤의 꿈 내용을 말하기도 웃깁니다. 혼자서 속으로만 앓기에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해서 참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도 괴상하여 포털 사이트에 간밤에 꾼 꿈 해몽을 찾아보았더니 이건 복권에 당첨될 꿈이었더군요. 설마 내게도 이런 행운이, 드디어 내게도 인생 대박나는 길이 오는 건가 기대를 하며 로또 복권을 10,000원어치 샀습니다. 이것만 사자라며 계산을 한 뒤 그래도 약간의 확률을 높여볼 심산으로 뒤돌아서 더 살까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간신히 참으며 아주 살짝 소심하게 5,000원어치만 더 샀더랬죠. 물론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고요. 간밤에 불쾌했던 기억들은 어느새 싸그리 다 잊어버리곤 나 혼자 두근두근 이미 복권의 절반은 맞은 것 마냥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도 마셔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길었던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 764차 로또 복권 추첨날 TV에서 추첨 번호를 부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의 번호가 정말 차례대로 딱딱 맞아 일치하는 겁니다. 오, 예, 그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두근두근 기대와 긴장감으로 제 몸의 사타구니에서부터 발 아래 온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안 돼.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애석하게도 마지막 끝번호는 저희 로또 번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찌나 아쉽고 화가 나던지. 그렇게 저는 6자리 숫자 중 5자리만 맞아 3등에 당첨되었답니다. 3등 당첨금 새우 실지급액 117만 3,488원. 지금도 그때에 지급받은 은행 거래 내역 확인증을 버리지 못하고 고이 보관하고 있네요. 한 자리를 아쉽게 틀려 1등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 복권에 당첨된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복권을 다 맞춰본 이후에 저는 아내에게 그날의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고 무척이나 아쉬워했던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꾸었던 꿈으로 인해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왕 당첨되게 해줄 거면 다 맞춰서 1등으로 해줄 것이지. 예, 과분한 저의 욕심이겠지요. 이렇게 저와 제 아버지가 겪은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긴 글 읽어주신 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